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오늘은 학습 심리학의 다섯 번째 주제인 브루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루너는 이제 수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브루너의 발견학습 모형,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선형 교육과정 이런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오늘 이 시간에는 수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발견학습은 간단하게 다루고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브루너의 발견학습 모형 부분을 할 때 각각의 그 순서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 교육과정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수업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 의욕, 그다음에 이제 지식의 구조. 이 지식의 구조 안에는 지식의 표현 방법, 경제력, 유효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열성, 그다음에 학습 동기와 상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수업 요소들이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학습 의욕입니다. 학습 의욕은 그 문제 해결 학습,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습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 해결 학습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절한 수준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난이도의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좀 고취할 수 있도록 학습 의욕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의욕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지속, 방향 이제 이런 절차,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이런 학습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과제가 학생이 좀 해결 이거 도전해 볼 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불확실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속입니다. 지속은 한번 그렇게 호기심을 갖게 됐으면 그 가지게 된 호기심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어, 학생이 이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노력을 하겠죠. 근데 해서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랑 실패를 했을 때의 부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실패했을 때의 부담보다 그 성공했을 때의 그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커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그런 문제 해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순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그냥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루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식의 구조이고 그 중에서도 이 지식의 표현 방법이 작동적 표현이냐, 영상적 표현이냐, 상징적 표현이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브루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이 브루너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작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영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작동적으로 표현할지 그리고 혹은 영상적 상징적으로 표현할지 결정할 수가 있고 또 학생 개개들마다 적절한 그 표현 방법으로서 어,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동적 표현 지식의 표현 방법 중에서 이제 작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행동하고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에서 뭐 2 더하기 3은 2 더하기 3은 5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작동적 표현 같은 경우는 사과 2개 그리고 사과 3개를 같이 한 대 놓아놓고 몇 개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직접 행동해보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작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상적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혹은 뭐 도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을 영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2 더하기 3은 5다라고 하는 것도 그 뭐 사과 그림 혹은 사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모형, 그와 관련된 또 모형을 사용해서 2 더하기 3은 5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 표현이 이제 어떤 거냐면 가장 이제 고차원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수식을 통해서 혹은 이제 뭐 부호나 기호를 통해서 이런 표현하는 것을 상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 5다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이렇게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작동적 표현, 그다음에 이제 상위 고차원적으로 갈수록 상징적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면 학생들을 다 모두 다 이해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작동적 표현은 그 피아제의 단계 중에서 전조잡기랑 대비될 수가 있겠고, 영상적 표현은 구체적 조잡기, 상징적 표현은 형식적 조잡기에 대비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력과 유효력 보시겠습니다.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2 더하기 3은 5다는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짧게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제력이 높은 것이죠. 근데 이제 작동적 표현 같은 경우는 뭐 사과를 준비해야 되고 또 뭐 2개 뭐 주머니를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뭐 2개로 3개로 해서 묶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알려줄 때 더 많은 그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정보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동적 표현에 비해 영상적, 상징적 표현으로 갈수록 경제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정보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냐라고 해야 될까요? 한정된 이제 자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냐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같은 정보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 유효력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열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열성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내용을 이해시킬 때 적절한 그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단원들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야 되고 적절한 순서대로 나열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브루너는 계열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 동기와 이제 상벌은요.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과 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정리를 하면 수업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수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수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이 적절한 수준으로 학습 의욕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제 불확실성, 적절한 수준의 불확실성이 필요하고 그 위험 요소, 위험 요인들이 이제 작고 이제 더 성공했을 때의 성취가 더 커야 되는 그런 거, 적절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표현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명세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경제력이 높을 것인지, 유력이 높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식의 구조로서 명세화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적절한 계열성이 필요하다, 적절한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또 명세화해 놨고 또 학생들이 이런 교사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동기와 또 그에 대해서 상과 벌이 또 필요하다라고 브루너는 언급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발견학습입니다. 발견학습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교수학습 부분에서도 이제 또 언급하겠지만 귀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 번 관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을 관찰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현상을 한 번 더 이게 추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또 그로 인해서 2번 혹은 이제 그 이상의 그런 관찰 자료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을 학생들이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발견학습이라 하는 거니까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내용을 학생 스스로 발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의미로서 발견학습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이 이게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계는 이제 그 교사학습 부분에서 한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 스스로 개념을 발견해내는 그런 교사학습 과정이다. 장점으로는 이제 이 과학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발견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단계들을 학생이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하면 이런 내적 만족 그리고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얻은 지식은 더 오래 기억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모든 지식이 다 이렇게 발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이게 준비 과정이라든지 혹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서는 교육 과정입니다. 나서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이 되면서 확장돼가는 그런 교육 과정을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죠. 나선 모양의 이런 그림. 점점 이제 반복적으로 배우고 또 점점 확장해 나가는 내용이 확장이 나가지만 또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반복과 확장을 반복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브루너는 대담한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설을 하나 내세웠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그 교과 내용이든지 그 학생의 지적 성격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표현을 하면 어떤 발달 단계의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학생에게라도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학생의 적절한 그 표현 방법이 사용이 된다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브루너의 가설을 대담한 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때 작동적 표현을 한번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영상적 표현으로 알려주고 상징적 표현으로도 알려준다. 뭐 그런 식으로 각각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모든 학생들도 모든 아동들도 이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브루너의 내용을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 학습 심리학 부분에서 이제 좀 빠뜨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개념도 부분을 다음 시간에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 목차를 작성할 때는 제가 이렇게 못 봤었는데 개념도 부분도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수학습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